나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목소리가 바로 내 텐트 뒤쪽,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겨울 같은 어둠 속에서 나왔다는 거였다. 청평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난 그저 일상에 찌든 몸을 쉬게 하고 싶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곳의 밤 공기는 도시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다. 차문을 연 순간 뺨을 스치는 바람에서조차 알 수 있었다. 호수의 서늘함, 산의 축축한 그림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압력 같은 것. 내 이름은 민석, 33살, IT 회사에서 일한다. 인간관계에 치여 탈진할 것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난 충동적으로 야영 장비를 챙겨 가평으로 향했다. 혼자 캠핑을 떠나는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마음속에 애매한 뻐근함이 남아있었다. 불안이라 하기엔 너무 희미했고 예감이라 하기엔 구체성이 없었다. 그냥 누군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산 뒤로 넘어준 시점이었고 청평호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들쭉날쭉하게 흐트러져 보였다. 바람결 때문인가 싶었지만 느낌은 이상하게 깨름칙했다. 마치 물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평평한 땅에 텐트를 세웠다. 층층이 쌓아올린 나뭇잎과 낙엽이 발 아래서 서걱거렸다. 사람이 조금 오는 캠핑장이라지만 내 주변 50m 반경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 반대편에 텐트 2-3개 정도가 보였지만 그 방향은 숲길로 가려져 있어서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좋았다. 적어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난 작은 버너에 물을 끓이며 라면을 하나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고 따뜻함이 몸을 풀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어느 순간 음질이 이상하게 뒤틀린 라디오처럼 바람이 약해졌다. 바람이 멈춘 게 아니라 뚝 끊겼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 이 일대의 공기를 잠시 꺼버린 것처럼. 불에 올려둔 냄비의 김도 흐름이 변했고 주변의 나뭇가지가 모두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겠지 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자 조용함이 아니라 부재가 들렸다. 공기의 소리가 사라진 적이 있는가? 정적이 아니라 없음에 가까운 감각. 그 묘한 침묵 가운데 갑자기 뒤쪽 숲에서 툭툭 낙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걷는 소리라기엔 너무 느리고 단조로운 발걸음. 동물인가 싶었지만 무언가 나무 뿌리라도 걸리는 듯한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이상한 패턴이었다. 나는 먹던 라면 컵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없음이라는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바람 소리도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에 힘이 빠졌고 나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겠지라고 합리화를 시작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저녁을 먹고 간단히 주변을 정리한 뒤 텐트 안에 들어갔다. 청평호 쪽에서 가끔 들리는 물결 부딪히는 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와 금방 잠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호수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물속에서 발을 빼는 듯한 혹은 무언가 급하게 들어가는 듯한 소리.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았다. 물가 근처에선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하지만 잠시 후 그 소리가 2번째로 들렸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었다. 처음 소리는 가볍게 물이 튀는 느낌이었고 2번째 소리는 훨씬 가까웠다. 그리고 3번째는 거의 내 텐트 바로 앞까지 다가온 위치에서 물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물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 20m는 된다. 그런데 발소리나 발자국 소리 없이 그 무언가는 물에서 그리고 바로 내 앞까지 단지 3번의 소리만으로 이동해온 셈이다. 나는 텐트 안에서 숨을 멈췄다.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의 내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점령한 감정은 바로 의심이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군가일까? 동물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잠시 후 내 발치 쪽에서 사람이 젖은 발로 서 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천 위로 묘하게 스며드는 습기와 함께, 그리고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뚝뚝 물방울이 텐트의 바닥 시트에 떨었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텐트 밖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보다 자칫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는 게 더 무서웠다.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이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몸이 굳어버린 채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치 쪽의 물방울이 완전히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그건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마치 텐트 천을 바로 입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가까웠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희미한 음색. 어느 쪽이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는 뜻이었다. 민서가, 들어와도 돼. 그 말투는 어딘가 익숙했지만 동시에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톤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건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닮아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두려움보다 먼저 의심이 들었다. 혹시 기억에 없는 누군가와 예전에 캠핑을 온 적이 있었던가? 혹은 꿈에서 들은 목소리일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장난치는 걸까? 합리화가 죽을 힘을 다해 머릿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목소리는 갑자기 내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왜 대답 안 해? 텐트 뒤쪽, 바람이 닿지 않는 그 어둠의 방향.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처럼 쪼그라들었다. 눈을 감고 숨을 참고 이 모든 게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불렀다. 민서가, 너 나 기억하지 못해.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나는 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존재는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마치 내 과거 어딘가에 묻어둔 기억을 끌어내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텐트 천을 안쪽으로 누르는 손자국이 나타났다. 내 바로 머리 위에서. 손자국은 마치 안쪽으로 텐트 천을 잡아당기듯 천천히 눌려 들어왔다. 내 머리 바로 위. 내가 숨을 들이키는 음량보다 더 작은 소리가 텐트 안에서 울렸다. 미세한 마찰음. 손바닥이 천을 문질러 움직이는 소리. 민서가, 너 왜 그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내가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건드리는 톤이었다. 나는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라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내가 반응하면, 내가 아는 척이라도 하면 그것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손바닥 자국이 미끄러지듯 내려오기 시작했다. 머리 위, 옆, 턱 바로 옆, 그리고 내 뺨이 있을 위치에 정확히 멈췄다. 천 너머지만 나는 그 손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다. 사람과 똑같은 체온. 그것이 더 끔찍했다. 내 뺨 부근에서 천을 눌러오는 손가락은 확실히 인간의 형태였다. 하지만 천을 누르는 힘이 일정하지 않았다. 엄지, 검지, 중지가 누를 때는 부드러웠다가 약지와 새끼손가락에선 힘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 마치 손가락 관절이 온전히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그 손이 굳든 방식으로 움직이며 나를 찾으려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 작은 소리를 들었는지 목소리는 다시 속삭였다. 아, 여기 있네. 순간 손자국이 텐트 안쪽에서 우두둑 튀어올랐다. 마치 텐트 천을 찍고 얼굴을 들이밀 기세로.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건 단 하나. 지금 나가선 안 된다. 절대로. 문을 열면 밖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된다.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장면이 아닐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참은 채 텐트의 한 구석에 말려 들어가듯 몸을 웅크렸다. 그 존재는 천 너머에서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말도 안 되지만 수치심이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것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말투.
마치 내가 잊고 싶었던 어떤 과거를 들춰내고 내가 숨기고 있던 약점을 알고 있다는 투였다. 그리고 그 말투는 분명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지? 왜 익숙한 건데?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인 합리화가 또다시 폭발했다. 아마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거겠지. 근데 왜 민석이라는 내 이름을 알고 있지? 혹시 캠핑장에 같이 온 누군가가 아니야, 난 혼자 왔다. 그럼 혹시 전에 왔을 때 만난 사람? 그럴 리 없어.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방어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텐트의 지퍼가 아래쪽에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상상도 안 될 만큼 천천히. 지퍼가 움직이는 동안 나는 심장이 뽑혀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억눌렀다. 징, 징, 징. 천을 누르던 손자국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대신 지퍼를 움직이는 기계적인 소리만이 귀 안쪽까지 파고들었다. 들어가도 된다며? 그 목소리가 텐트 맨 위쪽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존재는 위치를 옮길 때 소리가 없다. 낙엽도 밟지 않고 발소리도 내지 않는다. 마치 공간을 건너뛴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았다. 지퍼가 반쯤 올라갔을 때 바람이 살짝 들어오며 텐트 안 온도가 미묘하게 떨어졌다. 그 찬 공기 사이로 비릿하면서도 축축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물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는 냄새. 녹조가 낀 호수 바닥을 뒤집었을 때 나는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전부터 물속에 있었던 것 같은 냄새. 그 냄새가 내 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지퍼는 이미 중간까지 올라왔고 그 틈 사이로 어두움이 텐트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깜깜함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릴 뿐. 그리고 지퍼가 멈췄다. 정적. 어둠은 그대로 텐트 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 외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키지 않으려고 폐에 얇게 공기를 조금씩 흘려넣는 느낌으로 호흡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그 틈 너머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턱! 마치 무언가가 그 좁은 공간에 젖은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듯한 위치.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 기억 안 나. 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낮고, 더 절박하고, 더 기괴했다. 마치 뭔가가 부서진 발성기관을 억지로 움직이며 단어를 조합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지퍼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라온 지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더 무서웠다. 그 존재가 텐트를 완전히 열려고 한 게 아니라 지퍼를 조절해가며 내가 있는 위치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지퍼를 올렸다. 냄새가 더 짙어졌다. 지퍼를 내렸다.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다시 올렸다. 물방울이 떨어졌다. 이 반복. 마치 실험하듯이 내 반응을 보아가며 위치를 조절하는 장난 같았다. 그때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랜턴을 더듬었다. 불을 켜면 어쩌면 그것이 물러날지도 모른다. 아니면 바로 코앞에서 뭘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할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 다음 순간 지퍼가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쭉 내려갔기 때문이다. 텐트 입구가 완전히 열렸다. 바람, 습기, 비릿한 냄새,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어둠이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볼 수 없지만 내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였다. 마치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목소리가 내 왼쪽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민석아, 너 오늘 왜 혼자 왔어?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몰렸다.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 내 옆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말하는 그 거리감 그대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내 숨소리와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내 심장 박동과 비슷한 속도로 말했으며 내 공포가 깊어질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존재는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목소리가 바로 내 텐트 뒤쪽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겨울 같은 어둠 속에서 나왔다는 거였다. 청평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난 그저 일상에 찌든 몸을 쉬게 하고 싶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곳의 밤 공기는 도시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다. 차문을 연 순간 뺨을 스치는 바람에서조차 알 수 있었다. 호수의 서늘함, 산의 축축한 그림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압력 같은 것. 내 이름은 민석, 세배 3살, IT 회사에서 일한다. 인간관계에 치여 탈진할 것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난 충동적으로 야영 장비를 챙겨 가평으로 향했다. 혼자 캠핑을 떠나는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마음속에 애매한 뻐근함이 남아있었다. 불안이라 하기엔 너무 희미했고 예감이라 하기엔 구체성이 없었다. 그냥 누군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산 뒤로 넘어준 시점이었고 청평호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들쭉날쭉하게 흐트러져 보였다. 바람결 때문인가 싶었지만 느낌은 이상하게 깨름직했다. 마치 물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평평한 땅에 텐트를 세웠다. 층층이 쌓아올린 나뭇잎과 낙엽이 발 아래서 서걱거렸다. 사람이 조금 오는 캠핑장이라지만 내 주변 50m 반경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 반대편에 텐트 2-3개 정도가 보였지만 그 방향은 숲길로 가려져 있어서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좋았다. 적어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난 작은 버너에 물을 끓이며 라면을 하나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고 따뜻함이 몸을 풀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어느 순간 음질이 이상하게 뒤틀린 라디오처럼 바람이 약해졌다. 바람이 멈춘 게 아니라 뚝 끊겼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 이 일대의 공기를 잠시 꺼버린 것처럼. 불에 올려둔 냄비의 김도 흐름이 변했고 주변의 나뭇가지가 모두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겠지 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자 조용함이 아니라 부재가 들렸다. 공기의 소리가 사라진 적이 있는가? 정적이 아니라 없음에 가까운 감각. 그 묘한 침묵 가운데 갑자기 뒤쪽 숲에서 툭, 툭 낙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걷는 소리라기엔 너무 느리고 단조로운 발걸음. 동물인가 싶었지만 무언가 나무 뿌리라도 걸리는 듯한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이상한 패턴이었다. 나는 먹던 라면 컵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없음이라는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바람 소리도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에 힘이 빠졌고 나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겠지라고 합리화를 시작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저녁을 먹고 간단히 주변을 정리한 뒤 텐트 안에 들어갔다. 청평호 쪽에서 가끔 들리는 물결 부딪히는 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와 금방 잠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호수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물속에서 발을 빼는 듯한 혹은 무언가 급하게 들어가는 듯한 소리.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았다. 물가 근처에선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니까. 하지만 잠시 후 그 소리가 2번째로 들렸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었다. 처음 소리는 가볍게 물이 튀는 느낌이었고 2번째 소리는 훨씬 가까웠다. 그리고 3번째는 거의 내 텐트 바로 앞까지 다가온 위치에서 물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물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 20m는 된다. 그런데 발소리나 발자국 소리 없이 그 무언가는 물에서 그리고 바로 내 앞까지 단지 3번의 소리만으로 이동해온 셈이다. 나는 텐트 안에서 숨을 멈췄다.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의 내 머릿속을 가장 강하게 점령한 감정은 바로 의심이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군가일까? 동물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잠시 후 내 발치 쪽에서 사람이 젖은 발로 서 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천 위로 묘하게 스며드는 습기와 함께. 그리고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뚝, 뚝,
물방울이 텐트의 바닥 시트에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텐트 밖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보다 자칫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는 게 더 무서웠다.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이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몸이 굳어버린 채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치 쪽의 물방울이 완전히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그건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마치 텐트 천을 바로 입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가까웠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희미한 음색. 어느 쪽이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는 뜻이었다. 민서가 들어와도 돼. 그 말투는 어딘가 익숙했지만 동시에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톤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건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닮아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두려움보다 먼저 의심이 들었다. 혹시 기억에 없는 누군가와 예전에 캠핑을 온 적이 있었던가? 혹은 꿈에서 들은 목소리일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장난치는 걸까? 합리화가 죽을 힘을 다해 머릿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목소리는 갑자기 내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왜 대답 안 해? 텐트 뒤쪽, 바람이 닿지 않는 그 어둠의 방향.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처럼 쪼그라들었다. 눈을 감고 숨을 참고 이 모든 게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불렀다. 민서가, 너 나 기억하지 못해?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나는 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존재는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마치 내 과거 어딘가에 묻어둔 기억을 끌어내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텐트 천을 안쪽으로 누르는 손자국이 나타났다. 내 바로 머리 위에서. 나는 숨을 들이킬 때마다 뭔가가 내 들숨을 따라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떨면 얘도 떨고 내가 겁에 질리면 얘는 더 가까워졌다. 그제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기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틈을 노리는 존재라는 것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는 순간 그 목소리는 내 귓불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그렇지. 그렇게 두려워해야지. 너는 그래야 내가 널 찾을 수 있거든. 순간 등골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내가 무서워할수록 얘는 더 또렷해졌다는 것이다. 내 공포가 짙어질수록 목소리는 더 맑아지고 숨소리도 더 선명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벽 쪽으로 손을 더듬으며 기어갔다. 하지만 텐트라는 공간은 너무 좁았다. 어디를 가든 그 목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주 악랄하게도 내 귀에서 10cm. 그 거리를 초 단위로 반복하며 도망가려고 하지 마.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넌 항상 이렇게 숨어. 말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했지만 단어의 리듬은 망가진 녹음기를 억지로 돌리는 것처럼 비틀렸고 어디선가 빠져나오는 물방울 소리가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귀를 막아도 그대로 들렸다. 소리의 방향이 너무 정확했고 내 뼈를 울리는 듯한 진동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텐트 바깥의 바람 소리가 사라졌다. 다시 찾아온 그 부재의 정적.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치 쪽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쓱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축축한 발바닥이 비닐을 밟는 소리.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텐트의 벽이었다.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민서가, 네가 기억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텐트 바닥이 갑자기 눌렸다. 내 바로 앞 손바닥 크기만 한 눌림,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손이다. 사람 손이 네 발로 기어오듯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 그러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정확한 간격이고 너무 조용했다. 나는 그 손바닥의 위치를 유심히 봤다. 물기가 있었고 손에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방울이 떨어지는 위치는 일정했다. 지정된 박자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기어오던 손자국이 갑자기 멈췄다. 정적. 손자국이 사라졌다. 대신 내 허벅지 위에 느껴지는 무게가 있었다. 나는 숨을 너무 오래 참아서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다리는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정말 천천히 누군가가 내 다리를 쓰다듬었다. 축축하고 온기가 거의 없는 손바닥보다는 손등에 가까운 질감. 왜 나를 버렸어? 그 한 문장에 내 뇌에서 온갖 합리화가 동시에 터졌다. 누구지? 누구랑 헷갈리는 거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설마 예전에 다투었던 누구? 아니면 무의식 속 트라우마? 하지만 그건 전부 아니었다. 나는 누구도 버린 적이 없다. 적어도 기억으로는. 그럼 왜 버렸다고 말하는 거지? 공포가 아니라 혼란이 나를 덮쳤다. 혼란은 두려움보다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 생각하는 기능을 앗아가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를 모른다. 그러자 그 존재는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텐트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툭! 누군가 밖에서 텐트를 잡고 있는 느낌. 그리고 다시 툭! 마치 텐트 천을 잡고 내 방향에서 번갈아 두드리는 듯한 패턴. 그 리듬 안에 분노가 있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그 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럼 왜 나를 여기에 남겨놨는데?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남겨놨다? 여기 청평호에? 혹시 과거에 이 근처에서 뭔가 누군가 사고라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난 그런 기억 없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존재를 이곳에 묶어둔 건 아닐까? 내 혼란이 깊어지는 걸 들었는지 그 존재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넌 늘 도망쳤지. 언제나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았어. 그게 나였는데. 그 말과 동시에 텐트 지퍼가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절반 이상 열렸다. 바람, 냄새, 축축한 기운. 그리고 호수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같은 물소리. 그 존재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텐트 밖에서도 들리고 있었다. 두 위치가 겹쳐져 있는 듯한 공간이 어긋난 듯한 현상. 바로 그때 텐트 밖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렸다. 정확하게 사람 발걸음, 그 소리였다. 낙엽 밟는 소리, 땅의 느낌, 무게감 있는 발자국. 그리고 누군가가 내 텐트 입구 바로 앞에 멈췄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속삭였다. 봐, 너한테 오잖아.